자, 이제 어떻게 자신감을 연마할 것인가 시기장에 자신을 어떻게 how to 어떻게 harness confidence 어떻게 자신을 연마할 것인가. 2019년 12월 29일 겨울 오후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도쿄의 집을 떠나서 800m를 걸어 한 호텔로 도착했다. 그곳에서 남자 2명을 만났고 세 사람은 오사카로 가는 고속열차를 탔다. 그리고 두 남자가 거대한 컨테이너의 두 개를 끌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 근처의 호텔을 나와서 이스탄불로 가는 전용기를 탑승했다. 이틀 후에 그 해의 마지막 날에 카를로스 고는 고향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아내와 재회했다. 약 1년 전 일본에서 고금된 자동차계의 거금으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편향적인 사법 제도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고발에서 벗어나서 위해서였다고 자신의 불법 탈출을 정당화했다. 일본과 범죄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로 돌아간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범죄인 그 체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건가요? 범죄인이 고원의 극단적인 일본 탈출은 그가 사업에서 이룬 뛰어난 성취보다도 전 세계에 더 큰 관심을 받았다. 그의 자신감은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범죄의 기소 앞에서도 자기 운명을 결정할 만큼의 자기 신뢰를 갖고 있었다. 몹시 자신감 높은 사람은 정정 규칙을 따르기보다 어기는 사람들이며 카를로스 고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감의 양날의 검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예다. 자신감은 미래를 향해서 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규칙을 어기는 것은 분쟁과 악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거대 금융기관의 진취적인 여성 리더 사샤 아로노비치와 캐시 앵겔베르트 역시 자신의 계획에 대한 회사의 반응으로 이를 경험했다. 콩고의 의사 데니스 무케케는 보다 강렬하게 그와 같은 반응을 겪었다. 그리고 야디지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했던 나디아 무라드는 자신의 운동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압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변화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수년 동안 자신감이 없어 고생했던 킴도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오빠의 저항을 느꼈다. 자신감의 항골한 효과와 기분 상승 효과는 그와 같은 저항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신감과 함께 오는 낙관주의 역시 이를 돕는다. 건 로바노비치, 앵겔베르트, 무케케와 또 무라드는 전부 각자의 영역에서 기존의 틀을 깼고 이를 위해서 불안을 없애주는 기분을 좋게 해줄 그 자신감이 필요했다. 자신감은 성공을 낳고 성공은 권력을 보장한다. 권력과 자신감은 서로 강화하며 뇌를 변화시키는 형제들로 건강한 욕구와 그렇지 못한 욕구를 동시에 일으킨다. 위험에 대한 내상은 성공에 대한 갈증과 짝을 이룬다. 목표에 대한 집중은 눈 가리기 한 말처럼 시야를 좁게 만든다. 확실한 자기 신뢰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서 무언가를 바꾸는 충동은 자기 인식의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카를로스 고는 닛산의 일본 동료들이 자신의 계획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지 않았고 이는 권력이 뇌를 변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은 그의 체포에 관한 블룸버그의 기사 제목대로 그는 결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신뢰를 높여줄 수 있는 자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리더들이 부족주의의 강조와 같은 파괴적이고 효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렇다면 그 양날의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자신 있는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자신의 가치를 사랑한다. 싫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던토니오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 내 자신을 분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2년 전인 2014년은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전기 작가에게 한 말이었다. 그 말은 도널드 트럼프가 한 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명은 회피했고 또 한 명은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트럼프는 지나친 자신감에 대해서라면 몹시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의 그 구분이 지나치게 자신 있는 사람의 특징인지 물어야 한다. 2010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팀은 그것이 사실임을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주장이 자신의 믿음과 달라질 때 일상적으로 자신을 기만했다. 위의 대답에서 트럼프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능력에 대한 과장으로 그럭저럭 회피해왔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다. 그가 드론부터 은행까지, 사회기관 시절부터 행복이까지, 그리고 ISIS로부터 환경 영향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있다. 지나친 자신감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타인을 설득하고 지배하기 위한 엄포의 한 형태라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기만해야 한다. 자신의 진짜 능력은 기만하지 않으며 그 의심이 표정과 자세, 말하는 방식에서 드러날 것이고, 이는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 자신에 대한 그와 같은 과장된 관점이나 주장은 2003년 요크 대학교 심리학자가 예언한 방어적 열정의 한 예다. 자신감이 미래를 가는 확실한 다리가 아닐 때도 있으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지나친 자신감이 개입될 수 있다. 하지만 극도로 지나친 자신감은 일상생활에 필요할 정도보다도 훨씬 강력한 자기 기만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허풍이다. 자, 이렇게 7가지의 징후를, 지도자의 7가지 징후를 볼까요? 건의는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 수가 있다.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자만 나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더 잘하기 때문이고 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아한다. 자만이고, 또 건의는, 우월은 나는 특별하고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것도 좋다. 언젠가는 누가 너의 전기를 쓸 것이다. 과시, 나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관심을 좋아한다. 겸손은 나의 것이 아니다. 과시, 착취, 나는 타인을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이 믿게 만들 수가 있다. 나는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묘히 빠져나올 수 있다. 허영, 나는 거울 속에 내 멋진 모습을 보는 것이 좋다. 내 몸을 뽐내는 것도 좋아한다. 허영. 자격,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는 몹시 높다. 그리고 내가 나서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극도로 지나친 자신감은 엉뚱한 다리를 자르게 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등의 거의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 자기애가 극도로 높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조직의 관심의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을 책임질 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리더의 자기애에 대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자기애가 높을수록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컸다. 주로 더 외향적인 성격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그 자리에 오르면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의 평가로 측정되는 자기 능력과 자기애의 정도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도 찾지 못했다. 자기애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자기애가 능력을 높여주지 못했다. 그 사실이 여성 리더에게는 얼마나 적용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결론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리더의 역량과 자기의 관계가 정형곡선을 그린다는 증거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애가 넘칠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은 적당한 자기애는 분명히 더 나은 리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간의 자기애는 리더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나르시시즘에 관해서 라는 책에서 리더는 자기 이외의 누구도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는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며 독립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연구팀은 미국 대통령들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철저한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자기애를 평가하게 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확실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통령의 각각의 역량 혹은 위대함과 카리스마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와 비교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매력을 뿜어내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
이런 자동차 업계의 카를로스 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사시아 로마노비치와 캐시 앵겔베르트 금융계에도 마찬가지. 그들의 여성적인 카리스마가 남성 중심 업계에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기 애는 실제로 카리스마와 역량을 발휘 모두와 관련이 있었다. 자기 애가 가장 높은 20세기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으며 그는 카리스마로 유명한 동시에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 중이던 재임 기간 동안에 널리 존경을 받았다. 이런 자기애가 지나친 자신감이 덕이 되는 성공도 있다는 뜻이겠지만은 그가 세 차례 이상 집권한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는 4차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의 권력은 재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졌다. 그리고 커지는 권력은 자신감 넘치는 자기애가 종형의 곡선의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풀린다. 이것이 자기애 넘치는 지나친 자신감의 양면성이다. 자기애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창조하는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자기애에 넘치는 주도자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과 자기의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결정은 수백만의 삶의 질을 대폭 낮출 수도 있다. 자기의 목적은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고 커져가는 권력과 성공으로 비대해진 자아는 모욕과 굴욕에 더 취약해진다. 자기애가 넘치는 주도자의 주된 동기가 공동의 선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는 언제나 허약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자신을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지도자의 관점이 가끔 공동의 선수호와 자신의 자아 보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기에 넘치던 루스벨트의 넘치는 자신감이 수백만의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강력한 힘이 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전략이며 권력을 그처럼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리더는 거의 없었다. 자기에 넘치는 리더의 허풍 뒤에는 언제나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싫어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관찰자이다. 결코 마음 놓을 수 없는 그 긴장을 유지하고 우리 마음 안팎으로 존재하는 비대해진 자아라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신적인 감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악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도자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엄마 리더십이 필요하다. 엄마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 2020년 전 세계의 정부는 팬데믹처럼 리더의 자질을 평가하는 상황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만, 독일,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사람들은 사망률로 볼 때 첫 번째 유행에서 몹시 잘 대처했지만 미국, 브라질, 러시아, 영국처럼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망 횟수가 낮게 유지되도록 잘 대처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부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 4개국에서는 자기애와 자신감이 지나쳤던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있었다. 이는 인구수와 같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관찰일 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생긴다. 여성의 리더십이 자신감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말이다. 리더는 권력을 갖게 되고 여성 리더도 그와 같은 자기애적인 성격 변화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전 외무장관이자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오원에 따르면 영국의 전 수장 마그렛 대처는 이에 굴복했다. 하지만 여성은 권력이 뇌에 끼치는 중독적이고 성격마저 바꾸는 이 효과에 남성보다 덜 취약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남성들만 뜨거운 선역과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보았다. 여성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선 후 말하자면 우위에 선 후에 남성만큼 호르몬의 폭발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 호르몬의 변화는 뇌 보상기로의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활동을 증가시킨다. 그 같은 호르몬 폭발이 반복되는 상당해지면은 이는 코카인 같은 중독물질이 조절하는 것과 같은 반중독 상태로 이어진다. 하지만 여성은 그와 같은 과정에 비교적 덜 노출되어 있다. 상대와 경쟁적으로 나오는 호르몬 폭발의 또 다른 특징은 초킹이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생각하는 행동이 얼어붙는 현상이다.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지나치면 뇌는 과도한 도파민을 내뿜고 이는 역량 발휘를 방해한다. 경제학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담이 큰 시합을 하는 테니스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시합을 할 때보다 중요한 순간에 얼어붙어서 주도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더 컸다. 하지만 경기를 분석해 보면 여성 선수는 부담감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훨씬 적었다.
여성들은 뜨거운 선 효과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 효과가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는 촉킹에 굴복할 가능성도 더 적은 것이다. 얻을 때를 즐기기보다 잃을 때를 더 싫어하는 손실 비 역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한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손실 대비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위험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그 조심스러운 접근은 구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마추어 주식 거래처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더 잦은 거래는 더 큰 손실을 뜻했고 여성보다 훨씬 자주 거래를 한 남성은 결국 여성보다도 50% 이상 손해를 보았다. 사사 로마노비치는 도덕성이 부족한 고객을 받을 때에 기업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요소를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그제가 물러나야 했던 이유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동료들과 가치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보우소나로 트럼프, 푸틴 팬데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때 코로나19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팬데믹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던 2020년 3월 3일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계속 악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밤 병원을 방문했고 그곳에 실제로 몇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모두와 악수를 했습니다. 한대로 존슨은 집중치료실에 입원했고 그곳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오래했다. 그 경험 후에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그의 인식은 증가했다. 영국을 이끈다는 그 똑똑한 남자의 의식과 행동이 변하기까지 그렇게 끔찍하고 위험한 경험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존슨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식들을 토대로 더 기꺼이 위험을 고려했다면 그래서 영국 봉쇄를 일주일만 앞당겼다면 2만 명의 목숨을 구했을 거라고 영국 정부 과학 자문은 말했다.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에서도 지도자의 지나친 자신감과 위험에 대한 태평한 태도 때문에 수백만이 목숨을 잃었다. 남성의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하다. 카를로스 곤에게 허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결국 도쿄에서 체포된 사실이 위험을 무시했던 그의 태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행동이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결국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도자들은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향한 다리는 짧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을 활용하려던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가능한 위험을 예상하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 보통 여성들이 그 균형을 더 잘 잡는데 이는 경쟁과 권력에 대한 내의 반응 때문일 것이다. 여성은 타인을 물리칠 때 호르몬 폭발을 겪지도 않고 부담이 큰 상황에 진노를 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넘치는 자신감과 자기애에 취약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남성보다 그 영향을 덜 받는다. 물론 권력을 손에 쥔 남성이 보상과 위험의 균형을 잘 유지해 왔다. 이는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일 뿐이며 권력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반응에는 겹치는 부분도 상당하다. 하지만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상과 위험의 균형을 잡고 자신감을 잘 활용하는 여성의 능력은 남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제도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여성도 가차없이 경쟁할 수 있지만 남성이 참여할 때는 경쟁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서구 문화권에서 남성이 독립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관계에 속한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관계 2005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여성은 관계 중심적인 자아 개념에 때문에 뇌와 행동에 왜곡을 덜 끼치는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한다. 어떤 성별이든 자아의 추종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집단, 대의나 조직 등 공동체를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 할 경우에는 권력을 사용할 때 잠재적으로 중독될 수 있는 호르몬의 분출이 더 적었다. 그와 같은 성별 차이는 보우소나로 트럼프, 푸틴, 존슨 같은 리더들의 위험을 무시하는 허풍이 여성 리더십과 관련 없는 남성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리더십의 효과에 대한 수백 개의 연구를 살핀 두 개의 리뷰에 따르면 여성도 남성만큼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2014년에 발행된 최근 리뷰에 따르면 리더의 능력이 전적으로 동료의 평가에 달려있다면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훌륭한 리더였다.
남성과 경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여성도 남성만큼 경쟁적일 수 있다. 그리고 7장에서 살펴봤듯이 여성도 자극을 받으면 남성만큼 공격적일 수 있다. 여성의 위험을 더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자신감의 긍정적인 영향은 취하되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 세계에서 여성 지도자의 수를 확실하게 늘리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